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던 AMD의 젠3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월 9일 새벽 1시 AMD 공식 계정을 통해 대략 25분 분량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콘솔에 관한 내용, AMD의 최근 발전이 되는 모습 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젠3 CPU 베르메르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공정에서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젠3에서는 칠라노 플러스라 불리는 EUV 공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왔는데 플러스 표시가 빠졌고 결국 그냥 칠라노 표기로 굳어졌습니다. 아마 이것은 기존 칠라노보다 약간 더 개선된 칠라노 DUV 공정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성능은 기존에 나왔던 루머와 거의 일치한 모습입니다. 일단 가장 많이 나왔던 1CCX단 8코어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CCS 구조가 4코어에서 8코어로 늘어나서 그간 약점으로 취급받았던 레이턴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8개의 코어가 하나의 단위로 합쳐지면서 L3 캐시 역시 통합된 모습입니다. 16MB 플러스 16MB 구조가 아닌 통합된 32MB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3 CPU는 젠2 CPU보다 IPC를 평균 19%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간 루머로 나왔던 15%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19%라는 수치는 단순히 시네벤치 하나로만 도출된 게 아니며 25개의 워크로드 테스트에 대한 평균 수치라고 합니다. 전력 효율 역시 큰 폭으로 발전이 있었습니다. 인텔 1900K와 비교하면 최대 2.8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데이터 값은 전력 제한 해제한 상황에서 측정한 값으로 보여집니다. 라인업 역시 루머대로 4000번대를 패싱하고 5000번대 네이밍을 채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위에 카드를 눌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나온 CPU는 5900X입니다. 5900X는 12코어 24스레드 구성이며 최대 부스트 클럭은 4.8GHz에 달합니다. TDP는 105W입니다. 게임 프레임 테스트 결과를 보시기 전에 조건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2080 Ti를 사용했고 메모리 클럭은 3600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FHD 환경에서의 테스트 값이기 때문에 CPU 게임 프레임 테스트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값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AMD 자체의 테스트 결과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게이밍 성능에서는 기존 3900X 대비 약 28% 정도의 평균 향상폭을 보여줬습니다. 예상만큼의 성능 향상이 확실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900K와 비교해봐도 드디어 비등비등하게 싸울 수 있어 보입니다. AMD 측 자료에 따르면 대략 5%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테스트 값은 CPU가 리뷰어들에게 풀리고 나온 측정값이 나와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1900K보다 좋지는 않고 실게임 성능에서 아마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네벤치 자료 역시 1900K의 싱글 스레드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1900K는 544점을 기록한 반면 5900X는 631점을 기록했습니다. 그간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싱글 코어당 성능을 상당폭 끌어올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측면이 가격이었습니다. 전 제품에서 $50씩 기존 3000번대 대비 상승이 있었습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5900X나 5800X의 가격 인상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인데 5600X에서도 $50의 인상은 상당히 체감상 가성비가 뚝 떨어진 모습입니다. 공개된 가격의 기준 환율 약 1170원과 부가세를 곱해보면 5900X와 같은 경우에는 약 71만원 정도, 5800X는 약 58만원, 5600X는 약 38만원 정도입니다. 확실히 5600X의 가격 포지션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렇게 출시된다면 3700X의 가격 포지션에 위치하게 되는데 1600K보다 비싼 것은 물론이고 1700 논K 제품보다도 비싼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어 보입니다. 상위 라인업에 또한 가격이 살짝 아쉬운 것이 저 가격이 쿨러가 빠진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상위 라인업은 차라리 쿨러를 제외하고 가격을 그만큼 낮춰서 출시해라 했었는데 쿨러가 제외되었는데 가격이 그만큼 빠지지 않은 것 같아 약간 아쉽습니다. 3000번대도 XT 시리즈에 가서는 라이젠 7과 라이젠 9 라인업에서 기본 쿨러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예상된 상황이긴 합니다. 5600X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쿨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제품은 어마어마한 괴물이 한 놈 나왔습니다. 바로 16코어 32스레드 구성의 5950X입니다. 대충 스펙만 봐도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최대 부스트 클럭은 4.9GHz에 달하며 TDP는 그대로 105W입니다. 5950X와 같은 경우에는 게임용은 아니며 확실히 뛰어난 멀티코어 작업용 CPU가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799로 하나로 약 102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이오스 업데이트에 관련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일단 저처럼 B450 보드나 X470 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400번대 시리즈의 메인보드는 현재 메인보드 제조사와 함께 바이오스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시기는 내년 1월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원을 아예 안 해주는 것이랑 늦게나마 해주는 것이랑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늦게라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400번대 보드에만 해당된 내용이며 300번대 보드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나온 루머인데 600번대 보드 출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 CPU부터는 소켓이 AM4에서 AM5로 변경되기 때문에 600번대 보드를 출시하게 되면 단 한 세대만 지원하는 보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기상으로 DDR5 적용 등 600번대 보드가 단명될 이슈가 많기 때문에 AMD는 보드 장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전해드린 B450 리프레시 모델이나 루머로 나오고 있는 X570 리프레시 이야기가 왜 발생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CPU들의 출시일은 11월 5일입니다. 10월 중 출시가 예상되어 왔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물류 파트에 변수가 많아서 넉넉하게 날짜를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AMD CPU 역시 3080 사태를 본보기로 두고 한국 시장에 실제 판매 가격을 잘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잘 나온 제품이 있을 때 용팔이 때문에 가격 걱정부터 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슬슬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 모델들의 출시 날짜와 가격은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영상 말미 부분에 빅나비에 관한 정보가 살짝 공개되었습니다. 빅나비의 모습은 유출된 사진과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성능에 대한 부분도 약간 공개되었는데 4K 게임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60프레임 방어가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상되는 성능은 3080 대비 약 10% 정도 낮은 성능이 예상됩니다. 직접 비교가 어려운 점은 5900X와 조합한 테스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3070과 3080 사이의 성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건은 드라이버와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하자면 유출된 루머와 거의 일치하는 모습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며 역시 암드는 기대한 만큼 성능을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인텔이 로켓레이크에서 삽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응을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결국은 가격적인 카드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나노 공정으로 넘어가면 성능 향상은 확실할 것 같은 인텔이기 때문에 이번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갈지, 과연 엘더레이크의 출시를 앞당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